안녕하세요. 즐거운 과학 수업 문예TV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열심히 우리가 생물 분류하기까지 왔고, 오늘은 저번 시간 열심히 풀었던 거 우리 문제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 여러분 보내실 때 선생님이 또 책 필기 보내라고 할 건데, 그 보낼 때 여러분 채점, 자가 채점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조금씩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이. 아이고. 뭐라고 하냐면요. 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인데요.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는 다양한 뭐가 있어요? 변이가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겨요? 그렇죠.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반복된 결과 생물이 다양해집니다. 자, 3번.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생물 분류의 목적과 과정 부분을 갈 텐데요.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에 따라 무리지어 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생물을 분류할 때에는 몸의 구조, 광합성 여부, 번식 방법, 유전자 등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는데 생물을 분류하면 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생물 분류 과정이 있어요. 생물의 특징 관찰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다음에 분류 기준을 정합니다. 분류 기준을 정하고 비슷한 생물끼리 무리를 지어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는 우리는 뭐야?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가 가능하여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거 종이라고 얘기를 했고 분류 단위는요. 종속, 과목, 강문, 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의 분류 체계를 가면요. 생물의 분류 체계, 갈매기는 동물계, 그 다음에 해바라기는 식물계, 송이버섯은요. 송이버섯은 균계, 집신벌레 원핵생물계, 아니 원생생물계, 대장균은 원핵생물계. 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로 가면요. 생물 다양성과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래요. 1번, 얼룩말끼리 털 무늬가 조금씩 다른 것은 변이이다. 맞죠. 얼룩말끼리 털 무늬가 조금씩 다른 거 변이 맞고. 2번, 생물을 분류하면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옆에 써 있었죠.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3번,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를 속이라고 하나요? 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긴 아니고. 4번,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은 세포에 핵이 없어요? 원생 생물계는 아니고 세포에 핵이 없는 건 원핵 생물계니까 얘도 X가 되겠습니다. 55XX. 자, 두 번째.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류 단위를 쓰래요. 가장 큰 분류 단위이고 생물을 흔히 식물과 동물로 구분하는 것은 분류 단위 중 이것을 뜻한다. 뭐라고 할까요? 뭐죠 이거? 종속, 과목, 강문, 개 중에 개죠, 개. 가장 큰 분류 단위라 했으니까. 3번. 그림은 어떤 생물 무리를 분류한 결과입니다. 가와 나를 분류한 기준 및 다와 라를 분류한 기준은 각각 무엇인가요? 여러분 1번. 가와 나를 분류한 기준. 원핵 생물계와 식물계 균계를 분류한 기준은 그렇죠. 세포 핵의 유무. 세포 핵이 있냐 없냐. 세포 핵의 유무가 되겠고 2번 식물계와 균계를 분류한 기준은요. 그렇지. 광합성 여부. 광합성을 하나 안 하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은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의 보전 단원이에요. 생물 다양성. 그래서 우리는 위협받는 생물 다양성과 소중한 생물 다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따오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따오기가 여기 있는데, 자, 우포늪에 있는 따오기 보건센터에 다녀왔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따오기를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따오기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따오기를 들여와 따오기 수를 늘리고 있어요. 이러한 일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따오기와 같은 멸종위기 생물을 보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멸종위기 생물을 보전해야 되는 까닭은 여러분 무엇일지 여기에다 한번 써보세요. 여기 몇 페이지? 110페이지에 멸종위기 생물을 보전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다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멸종위기 생물을 보전해야 되는 까닭은 뭔지 한번 써보세요. 자, 다 쓰셨으면 우리 넘어가서요. 여기 위협받는 생물 다양성 가볼게요. 그래서요, 이 단원을 배우면 여러분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흔했던 국산 명태가 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동태탕, 생태탕 들어봤어요? 명태를 얼려서 우리가 먹으면 동태고, 명태를 생으로 한 게 생태고, 뭐 명태를 말린 거, 그 다음에 뭐 새끼, 뭐 이런 게 엄청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얼려서도 먹고 말려서도 먹고 그냥 먹은 이 명태가 요즘은 없어요. 요즘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왔어요. 왜 이렇게 흔했던 국산 명태가 사라진 까닭은 무엇이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지 않았던 외래종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점차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외래종의 유입은 우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 유입된 외래종 중 하나인 뉴트리아. 뉴트리아는 가죽과 고기를 이용하기 위해 들여왔는데요. 예상과 다르게 잘 팔리지 않아 사람들이 사육을 포기하였습니다. 방치된 뉴트리아는 물풀뿐 아니라 물고기의 새알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매우 빠르게 번식하여 우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법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외래종은 새롭게 정착한 지역의 생물을 위협하기도 하고 천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생태계 파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러한 외래종의 침입뿐 아니라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많은 생물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생물 다양성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셈이죠. 보셨죠? 우리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명태가 사라진 것과 같이 많은 종류의 생물이 사라지면서 현재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얘들아, 우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우리가 어디냐면은 생물 다양성, 지구 곳곳의 다양한 생물 부분을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수를 1000만 종 이상으로 예상을 한다 했고,
지구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물 다양성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해보기 활동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까닭을 알아보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거 못하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바지락이 있어, 얘들아. 바지락. 갯벌 가면 우리 바지락 캐기 체험을 하잖아요. 바지락 캐기 체험. 우리가 바지락 캐기 체험을 하는데 선생님이 가까이 어디에서 했냐면 오이도에서 바지락 캐기 체험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바지락을 갯벌에서 맘대로 할 수 있었어. 근데 크기가 예를 들면 5, 4, 3, 2, 1. 이 정도의 크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람들이 5, 4, 3, 2, 1, 2, 1은 새끼여가지고 안 캐고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바지락을 캐서 5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애를 다 캐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남은 게 뭐야? 4, 3, 2, 1의 사이즈를 가진 애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니까 4가 그나마 제일 큰 거야. 이 1은 새끼인 거 알고 너무 작아서 얘는 좀 보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4 정도를 다 캐갔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지? 3, 2, 1이 남았지. 그 나머지 다음 사람이 왔어요. 3, 2, 1 크기를 가진 이 바지락이 있었어요. 보니까 3번이 제일 큰 거 같아. 그래서 3번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처음에 선생님이 이 1은 새끼라 그랬잖아? 얘네들은 이제 새끼예요. 근데 이 3번이 나간 다음에 이 1이 있었어요. 이 1은 근데 새끼야. 새끼, 욕 같네? 욕 아니고 어쨌든 새끼야. 근데 2가 그나마 큰 거예요. 그래서 2도 캐가요. 남은 건 아주 작은 1밖에 없는 거야. 근데 얘 다음 사람이 왔을 땐 1이 제일 클 거 아니야? 1밖에 안 남았으니까 1도 갖고 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바지락이 이 갯벌에는 남아있어 없어? 바지락은 이 갯벌에 지금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 집 근처는 아니고 조금 이제 더 가서 있으면 오이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옛날에 갯벌을 맘대로 캘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갯벌에 있는 바지락들을 함부로 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지락의 이 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갯벌 체험을 조금 중지를 하고 갯벌 함부로 캘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생태계가 이렇게 잘 되어 왔지만 생물의 종이 잘 커왔지만 이렇게 생물의 종 하나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더 있을지 우리 한번 책을 통해서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다에서 물고기를 조금만 잡으면 남은 물고기가 번식하여 물고기 수가 다시 증가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바지락 많이 캐간 것처럼 그리고 우리 뉴스를 보면 중국에서 그물망이 굉장히 작은 거, 촘촘한 거를 해가지고 여러분 새끼까지 잡아가서 이 새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커야 되는 새끼도 잡아가니까 서해안에 꽃게가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면, 바지락을 너무 많이 잡으면 혹은 꽃게를 너무 많이 잡으면 물고기 수가 다시 증가하지 못하게 되고 물고기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생물을 마구 잡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남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약물의 오남용 할 때 그 남자를 써요. 너무 마구잡이로 잡는 걸 남획이라고 해요. 이렇게 남획을 하여 특정 생물이 사라지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남획 외에도 서식지 파괴, 외래종 유입, 환경오염 등이 있어요. 서식지 파괴는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는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고 이때 서식지를 잃은 생물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화재가 엄청 많이 일어났었는데 아마존에서도 화재가 엄청 많이 일어나서 나무가 많이 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일어났을 수도 있겠네. 그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경작을 하려고 농작물을 지으려고 산을 태우는 거야. 아니 그 숲을 태우는 거야. 근데 그 숲이 태우게 놔두는 거지. 왜냐?
그 숲을 태우면 거기에다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그 건물들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숲을 태우기도 해요. 그런 혹은 그 태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목재도 채취하고 뭐 다른 것들을 하겠죠. 이렇게 서식지가 파괴가 되면 그 숲에 많은 우리가 숲의 다양성 배웠잖아요. 생물의 다양성. 그 숲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생물들은 집이 없어져.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 데가 없어지니까 서식지를 잃은 생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른 거는 뭐가 있냐면요. 외래종이 있어요.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하는 원인 중에. 외래종은요. 우리나라 원래 우리 여기에서 살던 애가 아니야.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생물인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옮기거나 우연히 옮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종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황소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들을 막 잡아먹어가지고 개구리의 이 종들이 조금 감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베스, 블루길 막 이런 것들 우리나라의 다른 수생 생물을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도 보였듯이 뉴트리아도 다른 것들을 막 잡아먹으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래종 중 일부는 토종생물을 위협하여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해요. 또 생물들 중 오염에 이제 특히 약한 것도 있어요. 환경오염에 약한 것도 있죠. 자,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어 이러한 생물들이 사라지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빠르게 감소하는 원인은 인간 활동과 관계가 매우 깊어요. 요즘 환경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죠, 여러분. 탄소 배출을 적게 합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생물 다양성을 좀 지켜보자 이런 활동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 우리 4개를 배웠어요. 첫 번째 남획, 두 번째 서식지 파괴, 세 번째 외래종 유입, 네 번째 환경 오염 이렇게 있겠어요. 우리가 남획을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전에 독도에 강치라는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강치가 지금 거의 멸종됐다고 보는데 왜 멸종됐다고 봐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너무 많이 강치를 잡아서 남획을 하는 바람에 강치가 멸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멸종시킨 게 또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줬을 텐데 호랑이 기억나시죠? 옛날에는 우리 한반도에 호랑이가 엄청 많이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일본이 이 호랑이를 잡으면 돈이 되니까 호랑이를 엄청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한반도에는 호랑이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은 인간 활동과 관계가 깊게 되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요. 열대우림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데 인간이 경작지와 목재를 얻기 위해 파괴하는 거. 그다음에 외래종 유입, 큰잎 베스와 같은 외래종은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에서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획의 경우는 코뿔소, 인간이 뿔을 얻기 위해서 남획한 결과 여기 뿔이 뭐 좋다는 얘기도 있고 뿔을 갈아서 먹으면 인간 몸에 좋다는 이런 얘기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이 뿔을 이용해서 장신구를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코뿔소를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남획한 결과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라는 게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다 풀었으면 우리 같이 풀어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남획 그리고 서식지 파괴 그리고 뭐가 있어요? 외래종 그리고 환경오염 등이 있다고 있었습니다. 자, 과학적 사고력입니다. 댐을 건설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일은요.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보자 했는데 원래 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댐을 만들면요. 여러분 댐이 엄청 크니까 다 묻힌단 말이에요. 집들도 막 묻히고 물로 약간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천을 정비하는 거 굽이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이제 밑바닥을 긁어내서 하천을 정비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선생님이 적어보면 여러분들도 잘 적으셨겠지만 자, 생물이 자연스럽게 서식하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교란하는 사업이므로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게 한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못 적은 사람은 이렇게 적으시고 잘 적은 사람은 자신의 이유에 따라서 적으면 되겠어요. 자, 다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못 적은 사람 또 멈춰서 적으면 되니까 넘어가서요. 첫 번째 열쇠 볼게요. 따오기를 비롯한 많은 생물이 멸종위기에 놓인 원인을 본문에서 찾아 밑줄 그을 거예요. 어디일까요? 본문 어디겠어? 자, 봅시다. 어디냐면요. 무분별한 남획을 했거나 인간의 활동으로 서식지가 파괴되었거나 천적 또는 경쟁 상대가 없는 외래종 유입이 됐을 거다. 여기 부분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부분에 밑줄 치면 되겠습니다. 여기요. 여기 부분에 밑줄을 쳐주세요. 네, 다 되었죠?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중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선생님, 근데요.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우리가 공룡이 멸종을 해서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감소된 것처럼 지금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연 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는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연 속에서는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었는데 인간이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서식지 파괴하고 외래종을 유입시키고 환경오염을 함으로써 인간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인간의 활동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이 끝나면요. 생물 다양성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수행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옆에 보시면요. 참새가 사라지는 건 흉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참새가 사라지면 좀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참새는 곡물을 주워 먹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흉년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바나나. 이 바나나의 멸종 위기 소식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단 한 가지 품종입니다. 사실 바나나의 품종은 매우 많지만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한 가지 품종만 인공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이죠. 단일 품종, 다양성이 없는 바나나는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과거 한 차례 바나나 전염병이라는 파나마병에 의해 멸종 위기를 겪었던 바나나. 사람들은 파나마병의 내성이 있는 다른 종의 바나나를 다시 선택하여 대량 재배하였지만 다시 등장한 변종 파나마병에 의해 또 한 번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물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생태계 평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생태계가 이렇게 한 줄로 된 먹이사슬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이사슬에서 개구리가 사라진다면 개구리를 먹이로 하는 매가 사라질 것이고 메뚜기를 잡아먹던 개구리가 사라지니 메뚜기의 수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뚜기의 먹이인 벼는 그 수가 줄어들다 사라질 것이고 결국 먹이가 사라진 메뚜기 역시 사라지게 되겠죠. 즉,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의 경우는 생태계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에서는 사라진 생물이 있어도 대체할 생물들이 있으므로 생태계 평형이 쉽게 파괴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도 생태계 일부이고 생물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개구리의 멸종으로 인해서 사라진 매와 메뚜기, 벼처럼 인간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네, 잘 보셨으면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에서는요, 다양한 생물이 먹이 그물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다른 생물들도 영향을 받아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림의 가와 같이 생물의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는 어떤 생물이 사라지면 그 생물과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생물이 직접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파괴가 됩니다. 근데 나와 같이 생물 다양성이 큰 생태계는 먹이 관계에서 사라진 생물을 대체하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유지해요. 그래서 보시면 가의 경우입니다. 가의 경우는요, 생물 다양성이 작은 생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듯이 먹이 그물이 단순하죠. 예를 들면 부엉이가 만약에 여기에서 참새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참새가 사라지면 얘가 없어. 그러면 부엉이 먹을 거 없어. 부엉이 먹을 거 없죠. 그 다음에 메뚜기는 참새한테 먹히는 건데 메뚜기가 지금 그러면 엄청 살아남아요. 메뚜기가 많이 살아남고, 그럼 메뚜기가 많이 살아남게 되면 풀을 계속 먹죠? 그럼 풀이 없어져요. 그러면 밑에 있는 생태계가 결국 풀을 먹어야 되는 메뚜기가 풀이 없어지게 되니까 메뚜기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참새가 없어진다고 하면은 다른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죠. 부엉이는 뱀을 먹거나 뭐 쥐를 먹거나 혹은 뭐 오리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아직은 대체하는 생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을 유지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이 Q 문제 풀어볼게요. 만약 참새가 사라지면 가와 나에서 메뚜기와 부엉이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가에서는 있자. 여기다가 해봐야 되겠는데, 있자. 여기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가에서는 메뚜기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고 부엉이의 개체수는 감소할 것이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내 천적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는 메뚜기와 부엉이 모두 개체수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선생님이 잘 보이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까닭은 뭐예요? 선생님 다 알겠어요. 근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되는 까닭은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모든 생물은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인간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권 이러지만 여러분 생물들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은 그 자체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보존되면요. 여러분 인간도 혜택을 얻어요. 여러분들 생물 다양성이 주는 혜택을 한번 알아볼 건데 여기 밑에 부분을 보실게요. 해보기 활동 말고 우리 주변에 물건을 만드는 재료는요. 대부분 생물에서 얻게 돼요.
식량, 의약품, 섬유, 목재 이런 거는요. 대부분 생물에서 얻는 자원입니다. 또한 미래에 필요한 식량이나 의약품도 생물에서 찾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 우리는 맑은 공기 혹은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얻게 되죠. 요즘 미세먼지 이런 걸로 너무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물도 더럽고. 그런데 이게 생물 다양성이 보존된 생태계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비옥한 토양 등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이나 바닷가에서 여가 활동 우리가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죠. 이는 경제적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큽니다. 여러분 보라카이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힐링을 얻었는데 보라카이에 여러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버려지는 거야. 그래서 필리핀에서 더 이상 보라카이 여행 오지 마세요. 우리 쓰레기 처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쓰레기 버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보라카이 오지 마세요. 이러고서 여행을 막은 것도 있었어. 그렇게 따지면 내가 여행 가고 싶었던 곳에 여행을 못 가네? 이게 웬일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생물을 좀 다양성을 잘 보존하게 하면서 환경 오염뿐만이 아니라 생물 다양성도 잘 보존하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얻는 것도 있고 생물의 가치를 또 존중해주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생물에서 얻은 재료에 우리 플라스틱도 합성수지에서 합성수지도 생물에서 얻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합성수지 우리가 이렇게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도 합성수지의 원료가 여러분 석탄이나 석유인데 이것도 생물의 사체가 변화해 만들어지는 거라서 생물에서 얻은 재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까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이 부분은 우리가 와서 수행평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 차원 노력, 국가적 차원 노력, 그리고 전체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만들어서 발표까지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는 등교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